확실한 거절이 상대를 위한 진정한 배려다. 삶에서 겪는 문제 중 절반은 너무 빨리 예라고 말하고 빨리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한 가지 열쇠는 바로 죄책감 없이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분노 없이 예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가장 편안한 곳, 책틈입니다. 오늘은 영리하게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는 동안에 거절을 해야 하는데 거절하지 못하는 데서 인생이 꼬이게 되는 문제의 대부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거절은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부탁을 해왔을 때 우리는 직감적으로 그건 절대 들어줘서는 안 되는 부탁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입으로는 안 돼요라는 말 대신에 알겠다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선택 하나로 인생이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입 밖으로 거절의 말을 꺼내는 게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거절하는 방법을 몰라서, 거절의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혹은 거절하면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 들어주다가 내 인생까지 엉망이 된 후에야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들어주기 쉬운 사소한 부탁은 해줘도 큰 무리가 없고 귀찮아서 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을 했을 경우인데요. 어려운 부탁은 하는 사람도 상대방이 들어주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난처한 부탁일수록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이라면 정중하고 솔직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자신의 간절함에 비해 들어줄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하는 방법을 몰라서 결국에는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탁은 거절하기 어려워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이 그 부탁을 들어줄만 하다고 판단이 될 때 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거절하고 나서 상대방이 불쾌해하는 게 느껴져 기분이 안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거절을 자신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속상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음의 짐이 남지 않도록 영리하게 거절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영리하게 거절하는 방법 첫 번째, 화제를 돌려 거절한다. 우선 아주 사소한 거절부터 살펴볼까요? 이 사소한 거절의 말을 잘못해서 상대방과 척을 질 수도 있습니다. 언뜻 봐도 제법 통통해 보이는 여성이 새 원피스를 샀습니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원피스 어때? 이 말에는 칭찬해달라는 속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피스가 그녀의 장점을 살려주고 잘 어울린다면 나도 모르게 칭찬이 저절로 나왔겠죠. 하지만 그 원피스가 그다지 어울리지 않아 선뜻 칭찬의 말이 저절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죠. 이때 눈치 없이 보이는 대로 곧대로 얘기해서 굳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피스는 이미 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그녀가 당신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자기의 판단을 지지해달라는 메시지가 시작입니다. 그럴 때는 디자인이나 색깔, 무늬를 먼저 언급하는 게 어떨까요? 진실을 말하기 곤란할 때는 어물쩍 화제를 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계절에 참 잘 어울리는 색입니다. 독특한 무늬가 상당히 세련돼 보이네요.
올여름에는 이런 원피스가 유행인가 봐요. 요즘 TV에서도 그런 원피스를 자주 본 것 같아요. 물론 이때의 말들은 원피스와 관련돼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읽고 있는 책이나 머리핀, 그리고 화장과 액세서리 등 상대방과 관련된 다른 것을 칭찬해도 좋습니다. 반드시 상대방과 연관된 내용이어야 흥미롭게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칭찬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벗어나 색이나 디자인, 유행과 관련된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은 다시 또 이 원피스 어때요? 이런 질문은 하지 않겠죠. 영리하게 거절하는 방법 두 번째. 적절한 타이밍에 완곡한 표현법으로 거절한다. 인간관계는 쉬운 것 같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친분이 두터운 사이에서 거절하고 거절당하는 일은 서로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하고 오해와 갈등의 축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거절은 난이도가 높은 소통 방식이죠. 직설적으로 거절하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입장에서는 서운함과 불쾌함이 커져 관계가 끊기기도 합니다. 거절도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는 코너에 몰린 쥐처럼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주고 뒤늦게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묘하면서도 영리하게 거절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완곡한 거절법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상대의 이해를 구하면서 실망과 불쾌감은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어렵게 거절하지만 서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상대방도 이 거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주면 좋겠죠. 어렵게 거절은 하지만 서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상대방도 이 거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읽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때론 악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할 때는 완곡하게 진심을 충분히 나타내야 합니다. 당신이 그의 심정에 공감은 하지만 항거할 수 없는 원인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완곡한 표현법으로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절은 부탁을 한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 요구에 대한 거절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거절을 부탁받은 즉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답장을 하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표정이나 부드러운 말투가 아닌 간결한 문장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면 단지 거절 의사만 남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잠깐의 여유를 두고 여지를 남겼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거절의 이유는 충분히 설명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른 사람의 심리를 고려해 거절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도록 시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죠. 부탁받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보다 부탁을 들어주기 어려운 요소들을 충분히 밝히고 생각해 보겠다는 여지를 먼저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대화 방식으로 완곡하고 부드럽게 거절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요청이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부탁에 대해 신중히 생각했다는 믿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부탁을 거절할 때 가능한 우호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도와줄 수가 없다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어려움에 충분한 이해와 동정을 표해야 옳습니다. 도와주기 어려운 원인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지만 능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도와줬다는 고마움을 갖게 됩니다. 거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절은 단지 그 일에 대한 거절일 뿐 상대방을 거스르는 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배려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돌보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를 들어 공손하게 거절을 했음에도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같은 요구를 반복하고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일이 계속된다면 그건 친분 관계가 아니라 시종 관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가장 상처받는 것은 나와 나의 주변 사람들입니다. 영리하게 적절하게 거절하는 일은 나와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거절을 못해서 거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절의 말을 꺼내기 전에 그 앞에 붙여야 할 설득의 말을 찾지 못해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고 싶다는 강박관념도 영향을 줍니다. 영리하게 거절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적절한 순간에 완곡하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나의 입장을 솔직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상대라면 재치 있게 비유적으로 에둘러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아니오를 선택한 대답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니오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앞에 붙이는 말에 따라 신뢰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용기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거절의 방법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절의 말을 꺼내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거절할 때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을 평소에 세워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거절하는 게 더욱 힘이 드는데요. 힘들수록 평소에 거절하는 원칙을 세워두면 거절해야 될 상황이 닥쳤을 때 용기가 생기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리하게 거절하기 위해 마음에 새겨야 할 6가지 원칙 살펴볼까요? 첫째,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너무 애쓸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거절은 그 일에 대한 거절일 뿐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셋째,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해야 나의 정신건강과 가족의 행복도 지킬 수 있다. 넷째, 부탁을 한 상대방도 내가 그 부탁을 100%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 부탁하는 게 아니다. 반반의 확률로 그냥 던져보는 부탁도 많은데 그 모든 부탁에 부담을 갖고 예라고 하게 되면 결국 호구가 되기 쉽다. 5번째, 내가 정중하게 부탁을 거절했음에도 언짢아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쉽게 예라고 해서는 안 된다. 6번째, 거절과 부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이 원칙을 떠올리시면 거절할 용기를 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정서적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줘 상대방을 기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례한 부탁을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 그래서 익숙하게 예라는 답변을 기대하고 항상 나한테 먼저 부탁하고 보는 사람에게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나의 정서적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의 부탁에는 모두 예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한 순간에는 아니오라고 하고 있지 않은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의 부탁만 들어주는데 다 써버리고 정작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쓰려고 할 때는 시간도 건강도 돈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할지 항상 염두에 두다 보면 거절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부탁을 해올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여도 되는 부탁과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부탁을 하나씩 하나씩 스스로 결정해 나가다 보면 나에게 무례한 부탁을 해왔던 사람도 부탁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부탁은 들어줄 수 없다고, 안 된다고 완곡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음에도 상대방이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예라는 답은 최대한 아껴서 줄여서 하는 게 현명합니다. 이번에는 끌리는 말투, 호감 가는 말투, 이 책에 소개됐던 적절하게 거절하는 예시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루즈벨트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해군에서 요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친구가 카리브해에 있는 섬에 잠수함 기지 건설 계획을 그에게 물어왔습니다. 이 계획은 군사 기밀이었기 때문에 루즈벨트는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정보는 공유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직설적으로 거절하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며 따지고 들 게 분명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며 다시는 보지 말자고 선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루즈벨트는 긴장하는 척하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밀 지킬 수 있겠어? 친구는 기지 계획을 들을 수 있다는 희망에 큰 소리로 답했죠. 당연하지. 이때 루즈벨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다네. 루즈벨트는 친구의 불합리한 요구를 교묘하게 거절하면서 친구의 체면을 지켰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미 너도 비밀을 지킬 수 있는데 왜 나는 비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이 공정한가라는 의미를 시사했습니다. 친구는 루즈벨트의 마음을 깨닫고 인정해줬습니다. 거절해도 이렇게 재치와 위트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동문서답도 거절의 방법이 됩니다. 유명한 축구선수 베일리에게 기자들은 언제 넣은 골이 가장 자랑스러운지 물었습니다. 베일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다음 골입니다. 이 대답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교묘하고 멋진 답변이죠. 동문서답인 듯 보이지만 베일리의 원대한 꿈과 목표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간혹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습니다. 고지고대로 대답할 수 없어 난처한 상황에 놓인다면 다소 엉뚱한 대답으로 회피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아니면 아주 과장해서 대답을 하거나 완전히 축소해서 대답을 해도 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그 대답에 어리둥절한다면 질문의 핵심을 몰라서 한 대답은 아니라는 의미로 먼저 웃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자신이 신뢰를 범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상대의 부탁 이유를 거절 사유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에 경험이 많으신데 이번에는 꼭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상대는 여러분의 경험과 능력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이 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부탁을 들어주기 어렵다면 완곡하면서도 정중하게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물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지만 과거의 경험이 오히려 지금은 일종의 속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일에 더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답은 부탁한 상대를 배려하고 있다는 마음을 드러낼 수도 있고 대안까지 제시해줬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는 다음 기회를 약속하며 거절하는 게 예의입니다. 모임에 초대는 받았는데 가고 싶지 않을 때 참 난감한데요. 솔직하게 가기 싫다고만 말하면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이 있어서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먼저 상대의 초대에는 감사의 마음은 전하고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유감을 표명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이라는 시간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거절의 의사만 전달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참석 못합니다라는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한층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똑똑한 사람이라면 듣자마자 상당히 배려한 완곡한 거절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챌 것입니다. 오늘은 영리하게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책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